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졸린인 정청래입니다. 졸린이 어제 뭐 새벽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4시부터 보셨어요? 일본 거부터 보느라고. 일본 거부터 보셨어요? 밤을 지금 꼬박 새고 예. 건강상 이유로 방송을 안 나오려다가 예. 또 약속은 지켜야 되죠. 약속은 지키셔야죠.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건데. 나왔습니다. 예. 일본도 뭐 졌더라고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 네,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예. 기분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예. 중립적입니다. 상황. 아니 근데 PK를 그렇게 못 차요? 아니 잘했어요. 네. 골키퍼가 잘했어요. 예,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잘한 건가? 예, 네. 예. 일본도 뭐 잘했죠. 뭐 그 네. 정도면. 예. 잘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잘했고. 우리는 뭐 전반전은 패했지만 후반전은 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면. 전후반을 같이 따지면 무승부를 기록한 거죠. 거기다가 그 정도 백승호 선수가 그 정도 거리에서 골을 넣었으면 그거는 5점 슛을 줘야 돼요. 5점 슛. 그래서 그러니까 5대 4로 이길 수도 있는 거. 4대 1이 아니라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뭐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골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골 점수로 매긴다면 뭐 4대 4 비긴 거 아니에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네. 정치 이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운칠기삼이라고 예. 우리가 좀 운이 없었어요. 예. 그것도 PK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닌데. 예, 약간 좀 이상했고. 아니,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 그걸 그렇죠. 예, 약간 좀 페널티킥을 주고. 예. 예. 그 취임 100일 아쉽습니다. 예, 취임 100일 이야기 하셔야 돼요 지금. 어제 그래요? 예, 네. 축구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좀 불리하시면 좀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불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불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한 게 민주당 대표가 안 한 게 지금 7년 만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숫자에 뭐 이렇게 연연하죠. 99일이나 100일이나 101일이나 그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래도 저 언론은 이 숫자에 연연하고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듯이 저도 사실은 전날까지 몰랐어요. 저도 같이 취임 100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원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100일인지. 이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알았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뭐 이런 것들을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가져왔다. 관련해서는 아니 왜 한 번도 안 가졌습니까? 네. 한 번. 필요할 때마다 특별 기자회견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공식 그 기자 간담회. 당대표실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브리핑 정도 아니에요? 아니, 브리핑이 아니라 특별 정색하고 정식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무슨 언론은 안 치네.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뭐 도어 스태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제 예측에는 100일 날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130일 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1월 4일이더라고요. 1월 4일. 네. 예. 이게 혹시 저 이른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게 130일 아니고 우리는 뭐 윤석열 따라하지 않겠다. 뭐 윤석열 따라하지 않겠다. 뭐. 아니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하는 거지. 뭐 크게 의부여하지 마세요. 아까 임종석 실장님은 보니까 이제 그 정치 모드라기보다는 전 비서실장으로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님은 그래도 이제 이 상황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과 정진상이 지금 계속 일종의 이제 계류가 돼 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앞날과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연자제 폐지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뭐 누가 친하다고 뭐 검찰 조사 받으면 그 친한 사람까지 다 죄가 있는 겁니까? 근데 본인도 최측근이라고 했고 김용과 정진상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건희 여사겠죠. 김건희 여사잖아요. 거기 주가 조작 의혹, 학경력 부풀리기,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것도 수사 안 하잖아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뭐 아내들은 다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비록 내 아내일지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을 왜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아내는 봐주고 내 정적은 표적 수사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거죠. 그 주장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안에 지금 사정도 정리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뭐 안에 정리할 게 없어요. 아니 만약에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뭐 아니, 그분들이 당직에 임명된 적도 얼마 되지도 않고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똘똘 뭉쳐 있고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사실? 아니 지금 이제까지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그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쭉 진술한 것이 증거가 있습니까? 최경영 기자 혹시 그 근거 찾아낸 거 있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더구만요. 아니 그게 누구 주장대로 그 일부가 이재명 거라면 왜 그것을 더 손해보려고 다른 공사라고 하고 그랬냐. 자기 재산 그럼 자기가 깎아먹은 거 아니냐. 428억.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공소장의 가장 제가 좀 인상적인 것은 정치 공동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 공동체 가지고 제가 되나요? 아니 저도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은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예요. 정치 공동체라면 사법절이 돼야 됩니까? 근데 아까 최경영 기자는 KBS와 직장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KBS 누가 어디 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최경영 기사한테 자꾸 마이크 들이대면서 당신은 무슨 죄가 있는지 죄가 없다면 없다는 걸 입증해라. 저는 사장이 아니니까. 어쨌든 최경영 기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클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제대로 수사한다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근데 왜 거기는 수사를 안 합니까? 예, 그 말씀도 이해를 했어요. 아니 이게 기자로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KBS 좀 뭐 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KBS요?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게 KBS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클지 모른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는 기소할지 모른다라는 선거법은 이미 뭐 느낌, 기억, 주장을 가지고 기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공기를 탄압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치적 관례에 따라서 저보고 최고위원 하니까 가방위원장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정치적 관례라면요. 대선 끝나고 선거법으로 고소고발했던 것은 다 소취하는 것이 정치적 관례였어요. 과방위 관련해서는 지금 이따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이따 물어볼까요? 지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쭤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뭐 시간이 한 7, 8분밖에 안 남아서 그다음에 이제 관저 정치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이제 과방위에서 방송개혁법을 통과시켰죠.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줘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처럼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주라. 왜 자꾸 정치권이 개입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여당 추천 이사가 항상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당 측 인사가 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방송의 중립성이 없다. 그래서 방송의 신뢰를 잃고 의심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안 나오고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도 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의 입김, 정치인의 발알에 두려는 방송자격 음모를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내자. 그래서 이사를 21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권 추천 인사는 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전 국민들을 지원하게 해서 100명을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율에 맞춰서. 거기에 응모를 하는 거예요. KBS 사장이.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응시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수기 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처럼 3명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 이사회에. 그럼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한 사람이 사장으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정치권 인사가 아닌 다른 뭐 학계 인사까지 다 포함해서 뭐 민노총 또는 뭐 그래서 언론 노조 민노총 소속인 언론 노조는 뺐습니다. 그래서 미현시 이거 외워두세요.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 방송기자협회, 방송PD연합회, 방송기술인협회
여기에서 2명씩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리고 국회 추천목 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민주노총이라는 얘기예요. 그 권성동 의원은 그쪽도 그 진보에 의해서 장악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미디어 관련 학회라는 게 방송 네. 뭐 언론 학회 뭐 이런 교수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민주노총 소속입니까? 시청자위원회가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당일 때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 미온적이다가 야당이 되니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기 발등 찍는 얘기인데요. 예. 저부터도 21대 저희가 집권 여당일 때 방송법을 냈고요. 다른 안도 다. 예. 그런데 그걸 법안 소위에서 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안 2소위, 과방위는 2개가 있어요. 1소위, 2소위. 예. 2소위가 방송통신 분야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측이 맡아가지고 문개고 안 한 거예요. 예. 본인들이 소위를 안 열고 그 방송법 토론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관저정치 이야기에서 관저정치. 네, 그리고 예. 가방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가요. 그럼 김도 뭐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겠죠. 예. 그럼 다시 60일 되면 제가 가방위원장으로 가방위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5분의 3 표결을 해요. 5분의 3 동의를 얻으면 국회 본회의로 부의가 됩니다. 본회의로 부의가 되고. 그렇죠. 그건 법사위 통과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60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예. 가방위원장입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시죠. 네. 네. 예. 대통령 지지율은 화물연대에 대한 그 강경 대응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월드컵 반짝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반짝 효과. 그리고 40%도 안 넘었는데 뭘 그걸 누가 자랑합니까 그걸? 예. 문재인 대통령은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몇 번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40%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 초기에. 그건 뭐 조금 초기에 한 50% 정도 된 가지고 예. 뭘 그걸 가지고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지 기자들도 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공정하지 않다. 예. 예. 관저 정치 얘기하죠. 예. 관저 정치는 지금 이게 누구를 낙점하는 과정인가요? 지금 그런데 예. 낙점하는 과정입니까? 모든 지금? 부분에 예. 위기고 참사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지금 이 난리인데 예. 그 관저 정치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했어요. 해버렸어. 관저 정치 하는 게 맞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그래서 옛날 춘향전에 보잖아요. 이금용이 변사또 앞에서 읽었던 시가 생각나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락이다. 가성고초 원성고다. 이게 뭐냐면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수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지금 있잖아요. 관저에서 만찬 즐길 때냐고요 지금. 이거는 확실히 준비해 갖고 오셨구나. 이건 준비해서 써왔어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북핵과 마찬가지다. 북핵은 제거하고 말살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들이에요. 본인들이 싫어하든 미워하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핵에 비유합니까? 이건 반국민적 망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 현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는 이미 회의만을 내놨고 그리고 회의만 처리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탄핵까지 가겠다. 이런 거고요. 그것과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탄핵안은 탄핵안이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서해 페리오라든가 주무장관 책임지고 다 대부분 사퇴하고 사과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유가족들도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계속 안고 간다? 그럼 폭탄 안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요구하고 유가족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는데 파면하지 않고 사퇴시키지 않고 간다면 커다란 관역이 있는 거죠. 커다란 관역이 뭐죠? 국민의 원성의 대상. 원성의 화살을 쏘는 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고 가는 이유는 지지율 하락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저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단지? 네. 그리고 관저에 가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성이 안 찬다. 전대 후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면 국민의힘의 전대는 분열의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지금 벌써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또 누구는 원내대표가 성이 안 찬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에 안 차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이런 개파 저런 개파끼리 성에 안 차는 게 아니라 성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그립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저는 총선 앞두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거리두기.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면 지지율이 낮다면 대통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고 그럼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부 불만의 소리가 저는 터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론하는 바입니다. 예, 끝내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38.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치펀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눈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